미디어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에는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하는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입니다. 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현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러게요.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농도가 보니까 지금 서울이 거의 평소에 한 10배 넘는다고 좀 합니다. 보니까 지금 창밖으로.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예. 하늘이 꼭 회색 물감을 그냥 다 뿌려놓은 것 같이 앞이 정말 그냥 하얗고 전혀 건물들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정말 오늘 내일 같은 경우 저 마스크 제대로 된 거 좀 쓰고 다니시고 밖에 외출하실 때 호흡기 건강 정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그 선거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 제가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요. 이제 해당 관련 공문서 정보 공개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여당에서는 이제 지금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퇴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들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이거는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네,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건 아주 잘 하시는 일입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후보의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흑색선전 마타도어라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전부 근거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설명을 하시면 될 일이고 그 설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 내곡동 땅을 측량할 때 입회한 그런 입회인 서명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하면 저희도 그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서로 아주 정말 신사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국민의힘에 말씀하십시오. 네. 내곡동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무슨 의혹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셀프 보상이다. 또 내곡동 투기 의혹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투기라고 하면 LH 사태처럼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아니면 보상의 위력 등을 행사해서 보상가의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단계에 이루어진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득의 취득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는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측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증언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토지주들과 관련된 좀 상반된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 진술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또 명확한 정보도 없이 이것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오세훈 후보 관련돼서 이거밖에 의혹이 제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 운운하시는데 말 바꾸기가 거짓말이라면 저는 박영선 후보도 좀 만만치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인사청문회 당시에 평창올림픽 패딩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을 바꾸셨고 끝끝내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쿄 맨션 이것은 크게 언론에서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매각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매각 중이죠.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본인이 이렇게 말 실수도 저는 그러면 거짓말인지 특히 3월 말까지 잔금이 다 완납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다가 이게 갑자기 6월 말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이게 정말 매각 중인 건지 매각은 한 건지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약서를 빨리 공개하시는 게 이 의혹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조속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지금 조치도 하고 계시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상대당의 관련자로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네,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님께서는 늘 저보다 발언 한 3배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비대위원님, 지금 오세훈 후보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오세훈 후보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잘못 해명하신 말에 말이 자꾸 이어지고 있는데 왜 그걸 해명을 못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는 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어떤 것이냐면 오세훈 후보께서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이 노무현 대통령 때 되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고요. 그다음에 74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그 문제가 주택국장 전결이었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의 주택국장의 전결은 측량의 오류나 이렇게 정말 경미한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전결이지 어떻게 그런 것이 주택국장 전결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하시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 답변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 했는데 시장 취임 후에 2007년 2월에 소초구청을 초도 순시 방문하셨을 때 현장 시찰을 현장에 가셨다라고 하는 구의회의 회의록이 저희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일입니다. 저희가 절대 이 문제를 가지고 투기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 비대위원님의 답변은 지금 저희가 묻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답변이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른바 네거티브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측의 설전이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직접 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이게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보궐선거라는 게 평일 휴일이 아니고요. 평일에 열리니까 투표율이 사실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 더 또 투표율 낮아진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먼저 박수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늘 선거 때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에 이제 봉착을 하고 또 주권자이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죠. 그만큼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지고 관심이 낮아지고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도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정치 문화를 잘 만들자라고 다짐하고 하는데도 선거 때가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아마 이번에도 여야 할 거 없이 똑같이 지금 서로 막말로 국민들 인상을 재찌푸리게 하는 국민의 분노 앞에서도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 문제 여야 모두 함께 반성하고 남은 기간 한 10일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우리 마음은 급하지만 품격 있는 그런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저희도 더 잘하겠습니다. 예, 김연아 님도 이 부분은 비슷한 생각이시죠? 예. 네, 저도 이 정치 선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네거티브 전략은 결국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유발하면서 투표장으로 나가야 될 중도층들을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 지금 상대적으로 여론조사가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론조사의 우위에 있는 오 후보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조직은 투표를 열심히 하고 중도층들을 투표장에 못 오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박수현 소통위원장님, 소통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가 조금 좀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경쟁 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거 하나는 또 공약 가지고요. 이거 원래 내 것이었다. 이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박 후보가 SH요. 서울도시주택공사 공공주택 분양 원가 공개 공약했는데 이게 오 후보가 이거 원래 자신의 과거 공약이었다. 이런 공방을 좀 또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고요. 예. 저는 원래 이제 분양 원가의 공개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좀 진보 진영의 이슈이고 그걸 주도해가는 그런 이슈인데 오세훈 후보께서 시장에 당선되셔서
이 문제를 62개 항목의 원가, SH 원가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 높이 저는 평가를 일단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오 후보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뭐 주장하시고 강조하시는 거 좋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더 좀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첫째, 오 후보께서는 이것을 자기 자신이 추진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못해 하셨다 이런 말씀, 그리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것을 다시 원위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전혀 다릅니다, 사실이. 박원순 시장 때, 이제 오세훈 시장 때 62개 항목을 공개를 했고요. 예. 박원순 시장 때는 국토부 규칙에 따라서 12개 항목으로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박원순 시장 임기 때 지금의 김세용 SH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다시 62개 항목으로 이 공개를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설명은 오 후보께서 다시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영선 후보가 공개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설계 내역, 그다음에 도급 내역, 하도급 내역, 이것이 좀 다 되어야 정말 진정한 의미의 원가 공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박영선 후보는 시장이 되면 정말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반쪽 공개가 아니라 완전한 공개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박 후보의 공약은 이제 비용 발생 구조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약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김연아 PD님. 네. 저는 실제로 2000년대 후반에 이 분양가 원가 공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LH 즉 국토부가 원가를 공개하던 것보다 SH공사는 정말 더 상세하게 많은 것을 공개를 해서 그때 뭐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고 또 사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원성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중앙정부였던 국토부보다 적극적으로 한 건 맞고요.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는 사실은 그 당시는 공공아파트 분양보다는 도시재생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분양원가 공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퇴보한 건 사실입니다. SH공사가 새로 그것을 추가하더라도 분양 물량 자체가 오세훈 시장 후보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그렇게 이슈화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글쎄요, 뭐 SH공사가 얼마나 서울에서 직접 지어서 원가 공개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SH공사가 매입해서 전세나 임대를 주던 매입 전세 형태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쿨하게 오세훈 후보님 잘하셨으니까 저 그거 받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일인데 뭐 이걸 너무 논란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요. 영선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뭐 하도급 내역까지 공개하시겠다는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분양원가 공개 심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만약에 조금 내부적으로 본인이 그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내신 조금 이상적인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호님 지금 말씀하신 하도급 내역 공개의 문제점에 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앞으로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내가 전에 62개 항목을 먼저 공개했다. 아까 저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다만 앞으로 더 반쪽을 나아가기 위해서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지금 그 설계 내역, 도급 내역, 하도급 내역의 공개라고 하는 이 추가 공약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이요.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금 합동 감찰 오늘 이번 주 본격화되는데, 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죠. 자, 먼저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님, 장님? 네, 당연히 그건 저희가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에 이제 마지막 거의 남은 퍼즐을 맞추는 그런 측면에서요. 당연히 이 부분은 감찰이 진행이 돼야 되고 과연 그 과정에서 여당 대표를 지냈고 총리를 지낸 그런 인사에 대한 수사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어떤 위증교사나
이런 편법, 위법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어떤 판결이나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한명숙 총리를 구하기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한명숙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이런 어떤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판결의 유무죄를 뒤집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콕 집어서 저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4월에 그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진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검찰 감싸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의 인권 옹호기관인 검찰을 만들도록 하는 마지막 그런 어떤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갈등을 없애자 하면서 검찰의 어떤 결론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정말로 검찰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발표문에 사과의 의미를 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검찰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고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만큼은 정말 더 이상 갈등이 없도록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처벌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검찰 수사 과정상의 절차상의 억울함을 겪은 일은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더하겠죠. 근데 이제 이 당시 문제 제기할 때서부터 왜 한명숙 사건이냐, 또 이미 법무부 장관이 참 유례없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지시를 내렸지만 사실은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는데 또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지금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정치적으로 명분이 있을까? 또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이게 요즘 이제 LH 사태가 하도 논란이 되니까 LH 사태를 빗대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결국 LH 내부 직원들에게 개발 정보를 다 갖고 있고 그들이 공공개발을 주도하게 되는 이 논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에 불기소 처분이 나고 나서 감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찰을 맡고 있는 중에 양은정,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와 임은정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 어떤 분인가요? 신정권 인사라고 사실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분입니다. 특히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징계에서 굉장히 결재 없이 주도하고 여러 가지 무리한 정황을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이 이 감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연 이것이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게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호구많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왜 이 사건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들고 나올까? 좀 다른 사건으로 일반 힘없고 백없는 국민들의 사례를 갖고 더 이것을 문제 삼고 이 해결점을 찾았다면 훨씬 더 본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본래의 의도가 의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김연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그 합동 감찰 이 구성, 인적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박수현 위원장께서 좀 동의하십니까? 예, 저 김연아 비대위원님 말씀도 옳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 말도 옳은 것이 뭐냐면 박범계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사지휘하면서 검찰 내부에도 이견이 있다. 그러면 양쪽을 고르게 포함시킨 균형 있는 의견을 듣고 그런 시각들로 들여다봐야 서로 합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쪽을 배제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른 감찰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빨리 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제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한명숙 총리 건이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신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의 인권이 더 이상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일을 하자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것에 반대한다는 말씀이실지 모르겠고요. 왜 한명숙 총리냐? 작년 4월에 또 그러한 수사 관행에 잘못이 있었다는 진정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한명숙 총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또 입이 아프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토론 여기에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함께했습니다.